지금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항상 처음 출발은 현재 가치부터 출발한다. 현재 투자 원금이 없으면 미래 금액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미래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달라붙으니까 이자가 달라붙으니까 미래 금액이 딱 나오면 걔는 원금이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 100%다. 100 몇 프로 된 금액이다. 100 몇 프로. 그때 이자율이 10%면 110% 된 금액. 20년 뒤 금액이면 110% 20번 된 1.1에 20승이 곱해진 금액이다. 그럼 걔를 현재 금액으로 고치려면 1.1에 20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곱한 놈으로. 그게 뭐 하는 방법? 할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할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뭘 떼어내고 이자를 떼어내고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할인된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걔는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현재 가치가 되는 거다. 그때 할인을 할 때 할인율을 많이 적용하면 많이 적용할수록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기간이 먼 미래의 돈일수록 그 이자가 크게 달라붙은 금액이다.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거다. 그래서 걔를 떼어내면 많이 떼어내면 남는 원금의 크기는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다. 그래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현재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쪽 보십시오. 여기를 잘 보십시오. 1년 뒤 1억 1천만 원이랍니다.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고쳐보랍니다.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고칠 수 없다? 이자율을 알아야 이자를 계산해서 걔를 뺄 수 있다.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할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할인율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문제. 할인율이 얼마일 것 같다? 10%? 어떻게 하셨습니까? (1억) 원금에 1천만 원은 10%다? 10%네. 그래서 얘가 할인율 10%를 하면 얘는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 1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을 딱 받는 게 뭘 받을 수 있냐면 여기를 그대로 잘 보십시오. 1년 뒤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면 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보나마나 할인율이 얼마일 것 같다? 10%? 왜? 500은 5천에 10%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5천만 원? 우리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 1년 뒤 5,500만 원이다 이렇게 문제가 줬다면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문제가 나왔다면 얘 할인율이 10%인 것만 확인하면 뭐 띄고? D를 띄고 5천만 원 그냥 얘를 답으로 적으면 된다? 뭐 하지 않아도 5,500이면 얘 110%된 금액이니까 110%에 한 번 된 금액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5천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출제자는 계산 문제가 지저분하게 소수점으로 막 연결돼야 됩니까? 딱 떨어져야 된다. 딱 떨어져야 되겠네. 분명히 딱 떨어지는 문제를 낼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1억 500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1억 500만 원 이렇게 나왔다면 1년 뒤 얘는 할인율이 얼마일 것 같다? 보나마나 5%입니다. 그래서 얘 띄면 얼마가 된다? 1억이 되는 겁니다. 6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1년 뒤 금액이 630만 원이랍니다. 얘를 현재 가치로 고쳐보랍니다. 그럼 보나마나 얘는 할인율이 얼마일 것 같다? 5%입니다. 5%. 아니 5% 어떻게 계산하냐면 600에 10%는 60 아닙니까? 그게 반이지 지금. 이 수치에 익숙해져야 된다니까. 그럼 600인 겁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아는 거지. 네. 그럼 525만 원이 나오면 이제 이건 너무 복잡하다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뭡니까? 500에 10%는 50이네. 걔 반이지 지금. 그러니까 5%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칠 때 얘는 1억, 얘는 600,
지금 엄청난 스피드로 하고 있네. 500. D 띈 겁니까 지금?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이자를 팍팍팍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렇게 못 떼어낼 때만 계산기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 7,700만 원, 1년 뒤 5,500만 원, 1년 뒤 6,600만 원 이런 수치를 엄청나게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뒤 1억 1,000만 원. 네, 이거 5% 이자율로 이 수치가 나오면 출제자는 계산을 못하겠지 이러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뒤를 띄고 들어가 버립니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진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 그대로 잘 보십시오. 쉽습니다. 진짜. 상수라는 게 있고 변수라는 게 있고 계수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 실은 초등학교에 산수 시간 때 상수, 변수, 계수라는 걸 사실은 공부를 합니다.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면 이게 정말 쉬울 텐데 선생님들이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상수, 계수, 변수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항상 같은 수. 이걸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같은 수는 상수, 변화하는 수, 변수, 관계 있는 수, 계수. 얘 둘은 시험에 우리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계수만. 그럼 계수는 뭐의 줄임말?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나를 기억해 주면 되냐면 여기 그대 잘 보십시오. 그럼 동그라미 계수는 뭐와 관계 있는 수입니까, 여러분?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입니까? 그럼 앞에 게 뭔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세모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별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동그라미가 나와야지. 네? 그럼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세모가 나오겠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동그라미라면 뭘 곱하면 된다? 동그라미 개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개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별표면 무슨 개수? 별표 개수를 곱하면 되겠네? 별표 개수 표에서 찾으면 되겠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무슨 개수를 사용하느냐 얘를 문제로 물어본답니다. 얘를 구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게 뭔지만 알면 개숫자만 붙여주면 그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딱 들어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 겁니다. 현재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1억이 있었습니다. 아까 했던 겁니다. 이자율이 10%랍니다. 이자율 10%. 그때 20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랍니다. 얘를 만들어 보랍니다. 그럼 우리는 얘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액 원금을 원금 플러스 이자로 고치란 얘기네. 그럼 지금 얼마를 줬으니까 이자율이 10%라니까 몇 프로 된 금액? 또 그냥 10%라고 대답하네. 100 따라 하십시오. 110%. 예. 몇 번? 20원 된 금액. 그럼 얘는 1.1에 몇 승? 20승을 곱해서 얘를 구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1.1에 20승을 곱하다 보면 미쳐 죽어버린다고 그랬네. 발을 정자를 무려 4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4번을 그려야 이게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합니다. 이걸 언제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표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표가 이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게 계수표가 있는데 그 계수표에서 뭘 찾아 들어갈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1억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지금 1억 한번 현재 금액을 20년 뒤 금액을 알고 싶은 거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일시불 연금 일시불에 지금 일시불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일시불에 20년 뒤 금액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계수는 뭐다? 아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면 이때 사용되는 계수는 뭐다? 아니, 똑같이 얘기해야지. 이 똑같이 얘기하라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란 얘기지 지금. 네? 지금 그 얘기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다는 사실, 필요한 사실을 이것 때문에 안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20년 뒤 1억인데 얘를 할인율 이자율 똑같습니다. 10%를 적용해서 얘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럼 얘를 우리는 고치는 방법 바로 알고 있습니다. 얘 원금 플러스 이자 100 몇 프로 된 금액인데 100 몇 프로 된 금액? 110% 된 금액. 몇 번에 걸쳐? 20번. 그럼 얘를 현재 금액으로 고치려면 110%에 20승으로 나눠주면 됩니까? 그러면 이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다. 표가 있겠다. 그럼 어떤 계수표에서 찾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계수는 무엇일까? 이게 문제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일시불 연금 일시불에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사용되는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다시 동그라미를 알고 싶으면 무슨 계수를 곱하고? 동그라미 계수를 사용하는 거고, 세모를 알고 싶으면 세모 계수.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된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두 개, 하나 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네.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보십시오. 뭐 10번에 걸쳐서 받는다 이겁니다. 자, 10년간 1억씩 받는답니다. 10년간 1억씩 받는답니다. 그러면 얘는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1억씩? 네. 그럼 1억 두 번 받아도 걔는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연금이네. 연이어 나오니까. 연이어 나오는 금액의 줄임말이 뭐다? 연금. 그러면 얘를 1년 뒤부터 시작해서 10년 뒤까지 1억씩 그냥 받는다면 아무 계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 금액을 다 땡겨서 지금 현재 받으면 얼마일지 궁금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래 계산식으로 하자면 원래는 계산을 얘는 현재 금액이니까 냅두고 1년 뒤 1억이면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네. 그럼 그냥 더하면 안 되네.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얘는 이자를 떼어내야 되겠네. 그럼 1년 뒤면 한 번 됐다는 걸 아는데 이자율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분명히 이자율이 얼마일 때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율이 10%로 적용된다 이렇게 줬다면 10%라면 이 1억은 1.1에 1승으로 나눠주고 얘는 1.1에 2승으로 나눠주고 1.1에 3승으로 나눠주고 일일이 다 나눈 다음에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귀찮다 귀찮지 않다? 귀찮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뭐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일시불 연금? 지금 1억씩. 그러니까 연금 일시불. 연금에 지금 현재 가치?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연금 드린 거지 사실은. 연금에 현재 가치가 알고 싶은 거다?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으면 우리는 1억에 뭘 곱하면 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딱 안 순간 우리는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표로 들어가서 이자율 얼마와 10%와 기간 얼마? 10년이 만나는 칸, 그 수치를 읽어서 여기다 곱해주면 탁 튀어나오겠네? 그럼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1억 10번이면 지금 얘 10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럼 1억 10번이면 액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을 10번 받으면 액면 금액은 얼마다? 10억이지 10억. 10억인 겁니다. 10억인 거지 10억. 10억인데 얘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금액들은 이자가 다 더해져 있는 금액들이다. 그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까는 거라며? 네. 그럼 이자를 떼야 됩니까 지금? 이자를 빼겠지. 그러면 나오는 금액은 10억을 기준으로 1억 10번 10억을 기준으로 10억보다 큰 금액이 나와야 된다. 최종적으로 적은 금액이 나와야 된다. 작은 금액? 10억보다 작은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가치로 고쳤다는 얘기는 뭘 떼어낸 거니까? 기간 중에 이자들을 다 떼어낸 거니까. 그럼 얘는 보나마나 9억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 물론 이자율에 따라서 얘가 8억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까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럼 느낌 딱 꽂히는 게 10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보나마나 수치가 9점 얼마겠지. 지금 표정들이 약간 암울한데?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1억씩 10번 받는 금액이면 액면 금액은 10억이지만 걔를 현재 가치로 고쳤다면 이자를 까는 거니까 10억에서 이자를 까면 9억 얼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억에 뭔가를 곱했을 때 9억 얼마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9점 얼마라는 얘기지, 이 수치 자체가. 네. 그럼 5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그러면 보통 얼마가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누군가는 눈치를 챈 겁니다. 5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그러면 얘는 수치가 이 느낌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걸 알아야 이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그럼 얘는 5년 연금이면 곱하기 5인데 원래는 5번인데 현재 가치로 고쳤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로 고쳤다는 얘기는 이자를 깐 거다. 그럼 이자를 깐 만큼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니까 4점 얼마가 되겠지 얘는 보나마나.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11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그러면 보통 수치는 얼마겠다? 10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의 적용에 따라서 그 금액이 수치가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얘를 쉽게 볼 수 있다. 네 번째. 1년 뒤부터 시작해서 1년 뒤부터 시작해서 10년 뒤까지 1년 뒤부터 시작해서 10년 뒤까지 계속해서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얘를 해마다 받지 않고 10년 뒤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나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일시불의 연금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두들기고 있습니까? 지금 연금에 무슨 가치? 10년 뒤 미래 가치가 알고 싶은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우리는 무슨 계수를?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덩어리 금액이 나옵니까? 쪼개진 금액이 나옵니까? 이 연금들을 쫙 모아서 덩어리 금액 한꺼번에 미래 받으면 얼마가 나올지 계산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잘 보십시오. 액면은 몇 번이니까 지금? 10번이니까 10을 곱해서 10억일 텐데 미래 가치로 고치면 뭐가 더해지는 거니까? 이자가 더해지니까 이자가 더해진 만큼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이 금액이 10억 얼마가 될 거니까 얘는 10점 얼마겠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하는 거냐면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뭘 빼는 거고 이자를 빼는 거고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하는 거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뭐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수가 몇 가지가 벌써 필요한 거다? 네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를 내놓고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실제로 잘 못 풉니다. 잘 보십시오. 현재 이론을 R% 이자율로 N년 뒤 금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수는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를 보고 당황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알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론 얘는 일시불 연금 일시불에 뭐가 알고 싶다? 미래가치. 그러니까 이때 사용되는 계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이다. 이게 답이라니까. 이게 답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준 겁니다. 이론식 N년 동안 받는 금액이 있다. 금액. 이자율 R%를 적용해서 N년 뒤 금액이 얼마인지 N년 뒤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일지 궁금하다.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계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에?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시불인지 연금인지 그 다음 미래가치인지 현재가치인지 그것만 알면 거기다 계수자 딱 붙여주면 끝이라니까. 그럼 얘는 뭐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겠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안 쉽습니까, 여러분? 너는 쉽겠지만 나는 아직 좀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전에는 막 표로 적어서 이것도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3시간을 풀로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만 그대로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1억을 빌렸다. 이자율 5%를 적용했을 때 매년 (1억을) 빌렸다. 이자율 5%로 20년간 빌렸답니다. 20년간. 그때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한테 제가 1억을 빌리고 싶어요. 5% 이자율 적용해서 20년간 매년 갚는다면 이라고 얘기하면 은행 직원이
계산기로 그때부터 불꽃 계산을 때려서 얼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얘기합니까? 바로 얘기합니까? 그럼 은행 직원은 뭔가 표를 보고 있다는 얘기네? 말하자면 표가 있다는 얘기지, 정해진 표가. 그럼 지금 이 1억은 빌린 돈입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저당이라고 할 겁니다. 뭐라고 한다? 이제 약속입니다. 저당입니다.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모기지론, 논, 대출, 이지론, 론,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걔는 빌린 돈입니다. 걔는 뭐라고 보는 거다? 저당. 저당 딱 뜨면 여기다가 곱하는 건 무조건 저당 상수입니다. 이건 외울 겁니다. 나중에 또 할 거고. 그럼 얘를 딱 곱하는 순간 얼마씩 갚아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갚을 때 원금만 갚습니까? 이자만 갚습니까? 원리금을 같이 갚는다? 원리금을 같이 갚지. 그래서 상환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랍니다.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얼마씩 갚으라가 튀어나옵니다.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내용에서는 저당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빌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걔는 저당이니까 거기다 뭘 곱하면 된다? 무조건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해주는 겁니다. 네, 얘만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이런 경우가 있는지 보십시오. 10년 뒤 집을 사기 위해 1억을 모으려고 합니다. 10년 뒤 1억을 만들고자 한답니다. 이자율 5%로 매년 적립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까? 얼마씩 부어나가야 될지, 쌓아나가야 될지 궁금할 수 있답니다. 예. 그럼 얘도 뭔가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론은 뭐냐면 대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럼 얼마씩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할 수 있고, 내가 목돈을 모으고 싶다면 얼마씩 모아야 될지가 궁금할 수 있다는 얘기네 지금. 자주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럼 걔도 표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중요한 건 10년 뒤 1억은 얘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은행에서 10년 뒤 1억을 줍니까? 우리가 부어나는 금액에 이자를 합쳐서 돌려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10년 뒤 1억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은행이 나한테 준 돈이다. 내가 부어나간 돈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는 기금이다. 돌려받는 기금인 거네. 그럼 얘의 정체는 상환기금? 네. 그럼 상환기금에 곱하는 건 상환기금 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상환기금 계수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근데 이 상환기금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감채기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걸 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둘은 조금 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 지금. 예,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총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는 겁니다. 6개. 그래서 이제 정리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계 있는 수는 총 몇 개가 존재하냐면 6개가 존재합니다. 그때에는 크게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둘로 나눕니다. 나중에 쉽게 정리할 겁니다. 현재가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돈의 종류는 뭐와 뭐래매? 이게 일시불과 일시불 아니면 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치 아니면 미래가치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면? 6개면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로 나눠주면 몇 개씩 있겠다? 3개씩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럼 이 3개씩에는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네. 그래서 이때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고, 거기 다 있으니까 따라 적지 마십시오. 일시불에 현재가치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과 관련해서 연금에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고, 그대로 잘 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감채기금 계수라는 게 있고 얘를 뭐라고도 한다? 상환기금 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얼마를 모으고 싶다? 그럼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어나간 돈을 돌려받는 기금이란 얘기지. 그게 상환기금. 그 다음 이때 대출을 받았다, 얼마를 빌렸다 그러면 걔가 저당에 곱하는 건 뭐다? 저당 상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는데? 6개. 그게 미래 가치와 관계된 계수인지 현재 가치와 관련된 계수인지 여기서부터 또 출발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때 여기서 하나를 보고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4의 역수는 뭡니까? 자, 역수는 뒤집어진 수입니까? 그럼 4는 사실상 1분의 4입니까? 그럼 얘를 뒤집으면 4분의 1입니까? 그래서 4의 역수는 뭐다?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의 역수는 4입니다. 그렇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를 좀 잘 보십시오. 4와 4분의 1은 역수관계입니까? 네. 이게 역수관계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4와 4분의 1이 역수인 건 4분의 1은 4분의 1입니까? 지금 표정들이 이상합니다. 뭔 말이냐면 둘이 역수관계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A와 B가 만약에 역수다 그러면 A분의 1이 B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4의 역수가 4분의 1이면 4분의 1이 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역수가 그냥 뭔지만.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아까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 플러스 R에 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n승이라고 했었네. 입니다. 그런데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110%의 10년 된 금액이면 걔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지 않습니까? 수치가. 그럼 얘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입니까? 네.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2승분의 1이다?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 플러스 n승과 1 플러스 n승분의 1은 서로 뒤집는 관계입니까? 그래서 아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왔고 개로 나눠주면 현재가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입니다. 역수. 이렇게 하면 이제 역수인 겁니다. 네. 근데 이 역수관계가 이 둘이 역수고 이 둘이 역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갈 겁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각각 몇 개씩 쪼개져 있다. 3개씩. 그때 그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몇 등분 내는데? T로. 지금 빨간색으로 T자 그린 겁니다. T로 3등분 친 겁니다. 그래서 둘씩 관계가 있는데 둘의 관계는 뭐다 지금? 역수랍니다. 그럼 역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뭐분의 1이고?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나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로 나누나 똑같다 결과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뭐다? 감채기금 계수지 얘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자 아까의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얼마 정도 나온다며? 10년 연금이라면 10이 기본이고 이자가 달라붙은 만큼 10점 얼마라고 얘기했었지. 이 수치는. 그럼 10년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10을 기준으로 이자를 뺀 만큼 작아지니까 얘는 9점 얼마 맞습니까? 그럼 10점 얼마 뒤집으면 9점 얼마가 나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 둘은 역수일 수가 없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연금끼리는 절대로 역수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다시 이쪽 보십시오. 자, 제가 아까 돈은 뭐와 뭐로 쪼개진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일시불과 연금. 네. 그러면 지금 나온 계수가 총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이 6개가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인지 연금과 관련된 내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럼 칠판을 그대로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연금과? 일시불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시불이라고 적혀 있네. 다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일시불과 관련돼 있다 연금과? 일시불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연금과 관련된 내용. 연금과.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연금과 관련된 내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당 상수는 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네? 헷갈리기 시작하네. 왜냐하면 여긴 바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1억을 빌렸다. 그래서 저당 금액 1억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얼마씩 갚아라가 나옵니까? 그럼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1억을 20년에 걸쳐서 매년 갚으면 해마다 원금만 갚는다면 얼마씩 갚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500만 원. 예, 500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거네. 네. 그런데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자도 갚아야 된다?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500만 원이겠다? 500보다 크겠다? 500보다 큰 금액씩 갚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525만 원씩 이렇게 나오겠네.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수치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얘는 525만 원 한 번 갚는 겁니까? 525만 원씩 20번. 20번. 그럼 얘는 연금이 나왔다, 일시불이 나왔다? 계산된 식이 연금이네.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일시불과 관련된 계수다,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겠네. 맞습니까? 그럼 자, 뭐가 다른지 보십시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1억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을 다 모아서 덩어리 금액 만들어 줍니까? 지금 맞지? 1억 연금이 10번이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그 연금들 다 합친 덩어리 금액이 만들어진 거네. 근데 이 만들어진 덩어리 금액이 현재 금액이다, 미래 금액이다? 현재 금액이라면 현재 가치니까 현재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1억을 빌렸다. 얘는 현재 금액입니까? 미래 금액입니까? 현재 덩어리 금액이지. 현재 덩어리 금액인데 저당 상수를 곱하면 얼마씩으로 쪼개지는 거네? 현재 덩어리 금액이. 예. 그럼 쪼개진 금액들을 다 모으면 현재 덩어리 금액이 되는 거라며. 둘이 반대네.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연금들을 다 모아서 덩어리로 만드는 것. 얘는 덩어리 금액을 쪼개주는 것, 얼마씩으로. 그러니까 이 둘이 역수다? 역수지 않습니까? 그럼 저당 상수가 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1억을 빌렸다. 지금 10억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럼 지금 현재 금액이 덩어리지. 덩어리가 현재 가치지, 현재 가치. 걔를 연금으로 고쳐준 거니까. 쪼개준 거니까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10년 뒤 1억은 덩어리 금액입니까? 10년 뒤 1억은 덩어리 금액이지 지금. 덩어리 금액. 거기다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얼마씩 모아라로 쪼개지네. 감채기금 계수는 얼마씩 모아라로 쪼개지는 거지. 그럼 그 얼마씩이 연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금인데 얘 자체가 덩어리 금액인데 미래 금액이네. 미래 금액. 10년 뒤 1억, 20년 뒤 1억, 20년 뒤 3억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미래 가치와 관계된 수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얼마씩으로 쪼개지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와 관계가 있겠지 얘는. 네.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는 덩어리 미래 가치에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얼마씩으로 쪼개주고 얼마씩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N년 뒤 미래 덩어리 금액으로 만들어주니까 이 둘이 덩어리 금액 만드는 거, 쪼개는 금액 만드는 거. 역수지. 제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이게 미래 가치 계수인지 현재 가치 계수인지 역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냅니다. 그럼 그걸 풀어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보십시오. 여기 잘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미래 가치 계수입니까? 현재 가치 계수입니까? 미래 가치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래 가치 계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안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미래 가치다,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 계수인 겁니다. 미래 가치 계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 저당 상수는 미래 가치 계수인지 현재 가치 계수인지 헷갈린다, 헷갈리지 않는다? 헷갈립니다.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안 헷갈리는 방법.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 가치인 겁니다.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 가치인 거다. 합니다. 감채기금 계수는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다. 상환기금 계수는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 계수인 겁니다. 얘들은 일시불과 연금과 연금. 일시불은 일시불 하나 있는 거고. 네. 연금 관련된 미래 가치 계수인 겁니다. 그럼 저 담삼수입니까? 아니네. 미음 없지. 그럼 얘는 현재 가치와 관련된 수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그래서 시험 문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다 그러면 O다 X다? 일시불끼리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역수지 않습니까? 역수입니다. 그리고 일시불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미래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다 그러면 걔는 뭐가 생략된 거다? 일시불이 생략돼 있으니까 걔는 O입니다. 근데 꼭 집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 관계에 있다 그러면 걔는 X인 거네. 말도 안 된다는 걸 아까 느꼈지? 네. 그럼 문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다 그러면 X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와 관련된 수지. 역수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끼리는 미래 가치 내에서 역수, 현재 가치 내에서 역수인 겁니다. 상호 간의 역수가 아니라. 네. 그럼 감채기금 계수의 역수는 뭐다? 그냥 미래 가치 계수라고 대답하면 틀린 겁니다. 걔는 일시불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인 겁니다. 네.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게 실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나온 문제의 유형입니다. 아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1억을 빌렸다. 이자 5%로 20년간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는 이게 문제입니다. 알맞은 걸 보기 중에 고르랍니다. 그래 놓고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억에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6개
중에 5개를 집어넣겠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적는데 속도가 느림으로 현재 가치를 2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현가. 그럼 미래 가치를 2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거 미가? 내가라고 합니다. 내일이 미래입니까? 네. 그래서 내가라고 나오면 뭐고? 미래 가치. 현가라고 하면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에 1억에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 계수, 3번에 1억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현가 계수, 4번에 1억에 곱하기 연금의 내가 계수, 5번에 1억에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럼 지금 우리는 얘를 딱 보자마자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저당이 딱 뜨면 뭐다? 저당 상수라며. 지금 1억을 빌렸다, 얘 저당입니까? 그럼 저당이 곱하는 건 뭐다? 저당 상수. 그러니까 답이 뭐? 5번 답. 얘는 하나도 꼬지 않고 그냥 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답률이 높아진다, 높아지지 않는다? 높아진다. 그럼 출제자는 마음이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어 보려고 그 다음에 낸 문제가, 우리는 뭘 찾았는데, 이제 박홍전한테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저당인 거 체크가 됐다. 저당. 이제 이 문제는 나에겐 껌이야. 그래서 뭘 찾았는데 5번 저당 상수를 얘를 찾은 겁니다. 얘가 없네. 이게 없다니까. 이런. 그럼 분명히 이 문제는 출제자가 뭘 물어본 거네?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뭔지를 물어본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니까. 이쯤에서 이러면서 이래야 된다니까. 지금 1억에 곱하기 저당 상수나 그놈의 역수인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누거나 결과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저당 상수라는 걸 알고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냐는 걸 출제자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출제자는 이제 뭘 집어넣냐면 저당 상수 얘는 몇 년? 20년. 몇 프로 이자율? 5% 이자율입니다. 5% 20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에는 뭘 집어넣냐면 240 이렇게 준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1억을 빌렸다. 이자율 5%로 20년간 매년 갚아나갈 금액은 얼마입니까? 얘를 계산하는 식. 그러면 얘는 매년이니까 매년 연수의 연 이자율인 겁니다. 근데 얘가 매월로 바뀌는 경우가 있답니다. 매월. 그럼 매월이면 연수에 얼마 곱해서? 12 곱해서 월수가 돼야 되고, 연 이자율을 얼마로 나눠서? 12로 나눠서 월 이자율로 고쳐줘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냥 연수로 나오면 그냥 들어가는 거고, 월수가 나오면 12 나누고 12 곱하는 겁니다. 뭐는 12로 나누고? 연 이자율은 12로 나눠서 월 이자율로 고치고, 연수는 12를 곱해서 월수로 고친다? 네. 이걸 또 체크를 못하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1억 저당 상수 신나서 얘를 콱 찍고 나와버리면 얘는 뭘 구한 거다?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을 구한 거지. 근데 답에 뭐가 있다? 연금의 현가계수 나누는 거에 월수로, 월 이자율로 고쳐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지. 이건 복수정답 5번, 3번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5분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뭘 연습할 거냐면 얘를 다 적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복습은 이렇게 할 겁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설명드릴 때 6개의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6개니까.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죽음의 t. 이 죽음의 t, 이 선은 넘으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지금 3등분 친 겁니다. 이 각각이 뭐다? 역수다. 얘 뭡니까? 이걸 대답하기 시작해야 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얘는 감채기금계수인데 감채기금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상환기금계수. 얘는 저당상수. 미음 없네? 미음 없네? 미음 들어있으면 미래가치계수, 미음 없으면 현재가치계수. 이렇게 역수라는 것. 이걸 기억하고 딱딱딱 들어가 주면 됩니다. 저당엔 뭘 곱하고? 저당상수. 10년 뒤 1억을 모으고자 한다. 내가 돌려받는 거다. 내가 부은 금액을 10년 뒤 1억을 모으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모아 나가서 걔를 돌려받는 거지 한꺼번에. 걔 그 금액 자체가 뭐다? 돌려받는 기금. 상환기금인 거네. 걔를 뭐라고도 하는 거다? 감채기금. 그럼 거기다 뭘 곱하는 거다? 감채기금 계수. 그럼 얼마씩 모아라가 나온다니까. 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의 크기만 살짝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얘들 다 개수입니까, 여러분? 개수. 제가 비율, 비례, 지수, 개수가 나오면 다 분수라고 그랬지. 그럼 얘들은 다 분모분의 분자의 형태입니까? 분명히 수식이 나오면 분모분의 분자겠네.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은 1분의 1 플러스 R의 N승인 거고, 이게 바로 일시분의 미래가치계수고, 그럼 얘를 뒤집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일시분의 현재가치계수인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계산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이 정도면 간단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미친 문제가 나오면 이 수식이 뭔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외워보겠는데, 얘들이 나오면 이제 환장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얘를 R로 나눈 거예요. 이 수식이 요놈들 중에 이름이 뭔가 있다니까 지금. 그럼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는 방법,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것만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뭘 확인시켜주면 되냐면, 현재 100%부터 출발합니까? 그럼 100%에서 뺐던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자율을 뺐던 거 있습니까? 이자율을. 없지. 1-R 이런 거 못 봤지? 100%에서 출발해서 이자율 곱해져서 110%에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다가 얘가 다시 돌아가니까 그만큼 뺀 거였지. 그러니까 수식에 1-R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여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이자율이 있는 거고, 그 다음 1이 있는 겁니다. 100%가. 그럼 이 셋을 가지고 구분할 때 얘는 독고다입니다. 혼자 다닙니다. 얘는 쌍으로 다닙니다. 이 둘은, 이게 쌍으로 다닙니까 지금? 같은 칸에 분자면 분자, 분모면 분모. R은 혼자 있습니까 지금? 그 어떤 식에도 R은 혼자 있네? 마이너스 R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잠깐만 여기서 끊고, 그래서 자 이제 이쪽 다시 이 수식을 이제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데, 이 수식을 이해하면 되는데, 1-R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100%에 이자가 달라붙어서, 시간이 가면 이자가 달라붙어서 1 플러스 R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자가 달라붙으면 110%가 돼서 1.1은 있지만 10%가 빠져서 0.9라는 걸 한 번도 우리가 계산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N년 뒤 금액을 만들면 플러스 N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N년 뒤를 다시 빼면, N년을 빼버리면, 걔가 N년 뒤에서 N년을 빼면 현재가 되는 거다. 과거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가 되는 거라니까. 플러스 N을 하면 N년 뒤로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플러스 N승이 나오면 얘는 미래 가치 계수다, 현재 가치 계수다? 미래 가치 계수라는 걸 암호처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해독을 해야지. 우리는. 그럼 마이너스 N승이 나왔으면 얘는 N년 뒤에서 N년을 빼버리면 현재 가치가 된 거네. 얘는 현재 가치 계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시불의 계산은 간단하다 복잡하겠다? 연금의 계산안과 쫙 여러 개 있는 걸 한꺼번에 현재가치 미래가치로 계산하는 거하고 하나의 금액을 현재가치 미래가치로 계산하는 거 중에 뭐가 간단하겠다? 일시불이 간단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식이 간단하면, 자, 칠판 수식이 간단하면 보십시오. 수식이 간단하면 얘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아니, 지금 얘는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인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플러스 n승인 거니까 n년 뒤 금액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다 복잡하다? 간단하네. 그럼 얘는 이름이 뭘 것 같다? 일시불의? 누가 현재가치 계수라고 자꾸 대답을 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인 겁니다. 이름이. 그러면 이번에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라고 수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n년 뒤에서 n년 빼면 현재니까 현재가치 계수구나. 일시불 연금? 일시불에. 왜? 간단하니까. 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 플러스 R에 n승 있고 원리금이지 않습니까? 이 전체 금액이. 그럼 원금이 있고 이런 원금이지 원금. 그리고 이자율이 있겠네. 그럼 이 셋을 가지고 이용해서 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그때 이 둘은 절대로 같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둘 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과 원금은 같이 나오는 거지. 이자율은 별도로 뜨는 거라니까 지금. 그걸 이해를 해놓으면 제가 얘기한 수식이 있을 수 있는지를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수식이 있는지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R 분의 1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이 없는 거라니까. 이런 식이.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한 식이 있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1 마이너스 R에 n승 마이너스 1 분의 R.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이거 1 마이너스 R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무조건 이 안은 이건 겁니다. 원금의 이자를 더하는 거. 그것의 n승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얘기한 수식은 있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 분의 R.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거 없지 않습니까? 원리금, 원금, 이자율. 맞은 조합입니다. 얘는 현재 가치와 관련된 내용 미래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인지 어떻게 알았다? n년 뒤금액을 만드니까. 그 연금과 관련된 내용,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 연금인지 어떻게 알았다? 복잡하니까. 아, 그렇다니까 지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지 않습니까? 얘가. 근데 연금의 미래가치가 둘이라며. 이 둘입니다. 둘 중에 뭔지를 알아야지. 좀 중요한 건 그러면 얘 분모가 큰지 분자가 큰지만 알면 이쪽을 보십시오. 얘를 곱하면 덩어리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1보다 큰 수다 작은 수다 이 수치 자체가 1보다 큰 수. 그래서 얘가 10년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면 10점 얼마라며 10번의 이자가 더해진 만큼 더 커지니까. 얘는 1보다 큰 수네. 그럼 분자가 크다 분모가 크다? 분자가 커야 됩니다. 얘는. 그래야 그 수치가 나오지. 그럼 감채기금 계수는 얘를 곱하면 얼마씩 적립해라로 나온다며 쪼개준다며. 그럼 1억에 감채기금 계수 곱하면 47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얘는 이 수치 자체는 1보다 작은 수일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몰라도 분자가 큰 놈을 뒤집으면 분모가 큰 놈인 거지 지금. 역수니까. 네.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나 또 알았냐면 분모가 큰지 분자가 큰지만 알면 얘가 만약에 분모가 큰 놈이라면 뭐고? 감채기금 계수고
얘가 분자가 큰 놈이면 덩어리 금액 만들어주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겠네 지금. 그럼 분모가 큰지 분자가 큰지 알면 됩니다. 아는 방법. 길면 큰 겁니다. 길면 큰 거라니까. 길면. 얘 기네 지금. 뭐가 크다? 분모가 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 작은 수? 이 수치 자체가 1보다 작겠네 지금. 그럼 얘를 곱하면 원래 금액보다 작아지겠지. 쪼개주는 거라니까. 쪼개주는 건 뭐래매? 감채기금 계수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 이 수식은 있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없는데 헷갈리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둘은 이 사이에 더하기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원리금에 원금을 또 더하는 건 없지.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리금에서 원금 빼면 이자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율로 나누거나 이런 식은 있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 사이는 무조건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 둘의 사이는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n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식이. 그런데 이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이 식에서는 연금으로 들어가면 앞이 플러스면 플러스, 앞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겁니다. 식을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식에서 얘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얘는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 n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탐정 찾기 놀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원리금 얘기해 보십시오. 원리금의 수식이 뭡니까? 1 플러스 R의 n승. 원금은 뭡니까? 1. 이자율은 뭡니까? R. 원리금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건? 원금이지, 원금. 이 둘의 관계는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이 사이에. 네. 얘는 따로 분모 분자로 따로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R은. 얘는 외톨이라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수식을 반대로 뭐는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만 하면 이 내용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은 있는 식입니까? 있는 식입니다.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일시불 관련된 내용들 탈락 둘. 그럼 얘는 연금과 관련된 내용 4개 남았다. 그럼 얘는 플러스 n승 마이너스 n승? 플러스 n승. n년 뒤 금액? 그러니까 얘는 미래가치 계수네. 둘 탈락.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상수 탈락. 그럼 범인 둘로 좁혀졌습니다 지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책임 계수. 그럼 얘는 분모가 크다 분자가 크다? 분자가 큰지 어떻게 알았다? 기니까. 그럼 얘는 1.1보다 큰 수지. 그럼 얘를 곱하면 커지겠네. 덩어리 금액 만드는 수 뭐다? 그렇습니다. 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인 거지. 이해를 하십니까? 몇 번 해보면 이게 잡혀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 분의 R. 간단 복잡. 연금에 관련된 내용. 얘 마이너스 n승. 연금의 현재 가치와 관련된 계수. 분모가 크다 분자가 크다? 분모가 기니까.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수? 쪼개주는 놈? 정체는? 누가 감채기금 계수라고도 대답합니까 지금? 마이너스 n인 순간 이 둘로 좁혀졌다니까. 그럼 쪼개주는 놈? 답은 저당상수인 거죠 지금. 네. 이 수식을 남들은 미친 듯이 외우고 있을 때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해보면 저 수식이 외워집니다 사실은. 근데 수식을 외우는 건 딱 한 번 나왔고 시험 문제.
그리고 욕 더럽게 많이 먹었고, 계산이 복잡해서 표까지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왜 이 계산식을 알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걸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T자, 죽음의 T.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출제자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들어가면 이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 놓고 있다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왜 1 플러스 R의 n승 플러스 1이 안 되는지, 그 식이. 그런 거 이해를 해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원리금하고 이자율을 빼거나 더할 수는 없겠지. 원리금에서 원금은 뺄 수 있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개념이. 됐습니다. 이게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1월달 들어가서 이제 내용들 할 때는 그냥 좀 스쳐 지나가면서 아주 막 자세히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릴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는 시간이 모자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1, 2월 달에 다시 들어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들으면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너 내려와봐,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관련 문제 다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저는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학습,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 지금 배운 겁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서. 그래서 학만 있고 습이 없으면 학이 되는 겁니다. 학. 예. 큰일 납니다.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를 우리가 끝낸 겁니다. 지금 진짜 어렵다고 얘기하는 내용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기초 다지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전 늘 이렇게 수업을 해왔습니다. 왜? 이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학계론에서는. 네. 제가 27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합격.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27회.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